와이프 몰래 대출 6억을 들고 주식 여행을 떠난 남자. 제가 왕을줍니다. 주말은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라 주린이답게 주식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그 주식 조정 있잖아요.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빠지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근데 이 주가가 조정을 할 때 이 조정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의 정리입니다. 개인 개미들은 이 주가를 움직일 힘이 없다 보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거나 급하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떤 큰 손들,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세력들이라고 해서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 올리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조정을 한번 거쳐서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끌어올리던지, 아니면은 세력들도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털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가 조정의 흐름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가 조정될 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거? 하나는 거래량이 죽는 조정.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반대겠죠? 거래량이 죽지 않는 조정.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 조정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말을 하죠. 근데 그 떨어지는 단계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녀석이 있고, 떨어지면서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이 죽는 조정,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되는 건데, 주가가 조정을 당하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이 세력들 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력은 그냥 이 단계에서는 관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세력들이 한번 쭉 끌어올렸죠. 세력들이 쭉 끌어올리고 나서 연속으로 상승시키기에는 자금적인 한계도 있고, 또는 세력들은 개미랑은 절대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털고 갈 개미들은 털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한 뒤에 세력들이 끄집어 올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되겠죠. 첫 번째로 말하는 거래량이 없는 조정. 거래량이 없는 조정은 세력이 한번 끄집어 올리고 나서 그냥 방관입니다. 관망하는 거죠. 이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개인 개미들은 이렇게 세력이 한번 올려줄 때 이 구간에서 올라타서 수익이 난 개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발생을 하면은 이때 익절하고 나갈 개미들은 익절을 하고 나갑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개미들끼리 주고받는 겁니다. 세력은 그저 관망만 할 뿐이고, 익절할 개미들은 익절할 것이고, 이 구간에서 다시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서 매수할 개미들도 나타나겠죠. 오를 거라, 이렇게 이 조정 구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개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세력이 끄집어 올리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들고 있겠죠. 이때 매수한 개미들은 연속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부담되니까 털고 나오려고 하는 개미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해줌으로써 세력들은 좀 더 저항을 적게 받고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없는 조정 구간은 개미들끼리의 손바뀜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끼리는 아무리 주고받고 해봐야 거래량이 티가 나질 않죠.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미미하고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완전히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다시 상승시킬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면은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미들의 손바뀜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세력들이 움직여줄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거래량이 죽지 않는 조정. 뭡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내려가는 조정입니다.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죠. 보시면은 이런 구간,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터지고 있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거래량이 죽지 않는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하락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매수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죽지 않는 조정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하락하는 조정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용어로 쓰자면은 여기서도 다시 계잡주가 있겠죠. 그리고 계잡주가 아닌 그냥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계잡주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한번 들어 올렸어요. 올렸다가 다시 털어내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당한 겁니다. 당했다, 죽었다, 이건 죽은 종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린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괜찮은 종목인데 대량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괜찮은 종목인데 주가가 갑자기 한 방에 확 내리꽂으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대량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렇게 받아먹는 주체가 생겨난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번에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이때 떨어지면서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은 보시면은 떨어지면서 이 급락을 할 때 이날 대량으로 그 전날보다 오히려 더 큰 매수세로 급락을 해서 하한가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최고점을 찍은 날보다 오히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더 높아졌죠. 이런 식으로 기회다, 내가 다 받을게, 나한테 던져 라고 해서 괜찮은 종목은 이런 식으로 받는 주체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내려가는 조정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주체에 손바뀜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주체가 생겨났다. 많이 받았죠. 대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들고 있던 주체에서 다시 새롭게 받아낸 주체로 손바뀜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움직이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아까 첫 번째 거래량이 죽는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은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거래량이 죽지 않았던 조정에서는 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이 아래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쌍바닥을 찍는 거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주체의 손바뀜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익절을 할 주체는 익절을 하고 대량으로 받은 새로운 주체가 그 물량을 다시 받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주체가 A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량으로 받아먹은 애가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B. A라는 주체에서 B라는 주체로 손바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주체가 대량으로 물량을 먹었기 때문에 돈을 이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주가 파동의 흐름이 변하기 위해서는 B라는 주체로 바뀌고 나서 새로운 주체,
C가 나타나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 B라는 주체의 힘이 이전보다 월등하게 강해서 대량으로 물량을 받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큰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 흐름의 심리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쌍바닥을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변화가 생기는 그 시점은 매도 물량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이 쌍바닥을 형성을 하는 거죠. 횡보를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바닥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쌍바닥에서 나름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운전을 어떻게 할지, 세력이 급한 녀석이라서 쌍바닥 몇 번 찍고 다시 바로 올릴지, 아니면은 느긋하게 여유가 되는 세력이라 오랫동안 장기로 보합을 계속 하다가 끄집어 올릴지.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는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세력이 여기에서 대량으로 매집을 했지만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대량 투매를 하고 나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끌어올렸죠. 주가가 올랐어요. 자, 그래서 개미들 가운데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거래량에 대해서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생겨야만 주가가 떨어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주가가 오를 때 누군가 100주를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100주가 소화를 하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린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주식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를 때는 100개라는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올라갔더라도 떨어질 때는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각 호가 단위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그 물량을 한 개, 두 개 매수를 하면은 거래량이 100주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주가는 쭉 하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바보의 법칙이라고 하죠. 누군가 나보다 더 바보 같은 놈이 내가 고점에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이 질러서 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도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주린이라고 하면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하는 분들 또 주말 동안 월요일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보내시고 다음 한 주도 모두 성투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물주였습니다.